네, 안녕하십니까. 우디필름 우디입니다. 제가 오늘 야외에서 다뤄볼 내용은 왜 여행 크리에이터들은 이 고프로를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프로를 사기에는 조금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오늘은 빌려왔어요, 고프로를. 오늘 그래서 실제로 좀 여행을 해보면서 이 고프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혼자 촬영하기엔 조금 창피하고 조금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웨시티 크루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시티 노이즈와 함께 촬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웨시티에서 대걸레 머리를 맡고 있는 시티노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카메라를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직접 제가 준우가 한 번씩 제 손에 쥐어져서 막 찍고 있는데 저는 사실 폰카도 잘 못 만져가지고 오늘 준우가 쥐어주는 고프로라는 카메라? 카메라인가요? 그것도? 카메라. 네, 그걸로 한번 저 같은 똥손도 나오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카메라를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너가 여행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럼 머리 어떡하냐? 머리가? 이럴 줄 알아서 모자랐을 걸 그랬나? 이 머리마저도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흩날리는 걸로 찍어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느낀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고프로를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 엄청 가볍습니다. 어때? 가벼워? 가벼운 것 같아. 핸드폰보다 가벼운데? 아, 진짜? 카메라 무게가 154g 밖에 안 되고 고프로 부력봉과 함께 사용했는데 엄청 가볍더라고요. 실제로 아이폰이 170g 정도 나가는데 아이폰에 셀카봉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가볍더라고요.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브이로그 촬영에 있어서 가벼운 게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콘텐츠 자체가 오래 걸어야 되고 계속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거보다 이건. 두 번째로는 고프로 액세서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고프로가 액션캠의 최강자인 만큼 액티비티 촬영에 많이 쓰이는데 그만큼 여러 종류의 마운트 액세서리와 호환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프로를 가슴에다 달라고 설치하고 있어요. 너 쭉 풀어. 그걸 빼. 그래서 원리를 이해했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켜봐. 있는 사진 드릴게요. 사진 촬영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진 촬영하시고. 오, 빨라. 오, 야. 탁. 오케이. 발로 차서. 이게 이제 네 얼굴이 딱 그 루찌를 타는 자세를 생각해봐. 이게 돌아가나요? 오, 돌아가네. 이제 요게 통째로 벗겨져서 날아가지 않는 이상 해볼까? 드래곤 스파이어! 이건 내가 안 좋아서 덜 좋아서 그런가? 그렇지. 일단 한번 해보자. 이 외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고프로 부력봉이나 고프로 볼타, 3웨이 등 사용자 기호에 맞게 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제작이었던 지구마블 세계여행 편을 보면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3분이 나오시죠. 그분들이 고프로에 어떤 액세서리를 쓰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삼각대처럼 바로 삼각대로 펼칠 수 있고 가지고 다니기 용이한 작은 삼각대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긴 막 3웨이 봉 막 이런 거를 쓰실 줄 알았는데 작은 삼각대를 쓰시는 이유는 제 생각에 아무래도 기동성이 좋고 바로 삼각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으면은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고프로는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외관이 전 버전들과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전에 쓰던 액세서리들이 거의 다 호환이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지요. 새로 사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넓은 화각입니다. 일단 예전부터 고프로는 넓은 화각이 장점이자 단점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넓은 화각이 확보되어서 갑작스런 상황이나 배경을 촬영하는데 수월했고요. 팔을 많이 뻗지 않아도 촬영자의 얼굴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서 촬영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화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피사체를 확대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넓은 화각이 브이로그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넓은 화각에 좋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 안정화입니다. 고프로는 기계식 짐벌이 아니라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 방식인데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미지 안정화 설정은 4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끔, 두 번째는 켜짐, 세 번째는 부스트, 네 번째는 자동 부스트입니다. 어떤 게 다른지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요. 끔은 이미지 안정화 자체를 끄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켬 자체도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짐벌을 들고 달리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스트 모드는 사실 켬 모드 자체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극명하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오토 부스트 모드는 사용자의 속도와 움직임에 맞는 동영상 안정화 수준을 자동으로 판단해 가장 부드러운 촬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디오입니다. 사실 제가 고프로 오디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소리의 새들이. 시티노이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디필름 여러분의 밤만 와주셔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는 브이로그에 있어서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끔씩 브이로그를 보다 보면은 오디오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점점 이게 내용도 잘 뭔지 모르겠고 이게 흥미가 떨어져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프로에 어떤 오디오 장비나 이런 거를 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운드가 깔끔하게 들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 카메라에 마이크를 단 것처럼 깔끔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운드가 생각보다 잘 수음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프로도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거는 역시나 배터리입니다. 근데 배터리 진짜 오래 걸리다.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타는 거야 하겠지만 길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이거 달고 하는 건가? 고프로? 그치. 그러면 약간 진짜 조금 라이딩하고 나면 그냥 바로 끝나겠는데. 지금 44%라고? 44%. 그나마 고프로 11의 배터리가 오래 쓸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빨리 닳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팅을 시네마틱 5.3K 24프레임 10비트 설정을 해서 그런지 체감상 배터리 풀 충전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제 생각에는 다른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고프로 볼타라는 삼각대를 사야 되는데 그게 1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쌌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데 그 볼타는 방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여유롭게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고해상도의 촬영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세팅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는 아무래도 좀 선명한 화질과 색감을 위해서 시네마틱 5.3K 24프레임 10비트 세팅을 하고 촬영을 했더니 하루 종일 찍지도 않았는데 120기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영상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하루 종일 찍었는데 막 120기가 150기가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게다가 저는 안전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투백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장하드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외장하드 하나에 120기가 또 다른 거에 120기가 총 240기가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용량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엄청 고화질 세팅보다는 그나마 좀 용량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프로는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엄청 좋은 기능들이 많지만 일단 여행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 또 제가 누누이 좋다고 얘기한 DJI 포켓 2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상 브이로그는 DJI 포켓 2, 여행 브이로그는 고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DJI 포켓 2도 액션캠에 속하지만 방수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갔을 때 DJI 포켓 2를 가져갔었는데 그 나라는 날씨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비가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안 왔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DJI 포켓 2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DJI 포켓 2를 촬영하다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촬영을 진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는 DJI 포켓 2가 정말 불리합니다. 그리고 DJI 포켓 2는 액세서리들이 많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액티비티 촬영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뉴질랜드 여행을 갔을 때 루찌를 그때도 탔었는데 이 고프로처럼 액티비티 스트랩들이 없어서 제가 손으로 들고 루찌를 운전했었는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DJI 포켓 2는 짐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액티비티 활동을 했을 때 정말 불안정한 떨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액티비티 활동이 많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여행 브이로그는 고프로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DJI 포켓 2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청나게 작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이게 카메라인지도 모르고 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몰래 찍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작다 보니까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남들이 신경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자신있게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K를 찍어도 파일이 가볍고요. 색 보정이 용이한 세팅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줌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짐벌 모드로 색다른 앵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브이로그를 찍을 것인지 생각해 보고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